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헌법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병록입니다. 오늘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퇴출위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 남북전쟁 전후에 남부를 무대로 스칼렛 오하라라는 여성이 겪은 인생 역정을 통해 생존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낸 역사 로맨스 대작입니다. 퓨리처상을 수상한 마그렛 미첼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데이비드 셀즈닉이 제작을 하고 빅터 플레밍 감독이 연출한 1939년 영화이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한 찬사는 주로 제작 과정, 기술적 성취, 거대한 스케일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개봉 당시 뉴욕타임즈의 프랭크 뉴젠트는 영화 산업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야심작임을 인정하지만 사상 최고의 영화는 아니다라고 했고, 더 네이션의 프란츠 홀러링도 영화 산업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대단한 이벤트지만 영화 예술로서는 마이너한 성취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논평은 원작을 최대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목표였던 데이비드 셀즈닉과 빅터 플레밍 감독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군 홍보단의 카메라맨 출신이자 촬영 감독으로 경력을 시작했던 빅터 플레밍 감독은 스튜디오의 요구를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 감독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그와 셀즈닉의 목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구도와 미술, 조명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작을 최대한 충실하게 영화화했다는 점은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사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갖는데, 새로운 기법이나 심도 깊은 주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활용해 최고 수준의 대중 엔터테인먼트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크게 두 가지의 쟁점 때문에 평론가들과 관객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모두 원작 소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부 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노예제를 정당화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극중 흑인 노예들의 묘사를 두고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스칼렛 가문의 노예들을 예로 들면 매미는 맹목적으로 스칼렛만 바라보고, 남자 노예 빅샘은 노예 생활을 즐기는 듯하며, 어린 몸종인 프리시는 머리가 나쁘다는 식의 편견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흑인 극작가인 칼튼 모스는 국가의 탄생이 미국의 역사와 흑인들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후면 공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피스 감독의 영화 국가의 탄생은 백인 인종차별 집단인 KKK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로 문제가 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성적 판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레트가 술을 마신 뒤 스칼렛을 강제로 안고 계단을 올라 침실로 향하는 장면은 부부 강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주의 영화 평론가인 몰리 하스켈은 이 장면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장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로 인해 여성들이 강간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유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PC,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번역하면 정치적 올바름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PC에 대한 요구가 고전 작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PC라고 하는 것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에 근거한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해
그걸 바로 잡으려는 운동입니다. 본래 현 시대 콘텐츠를 주로 겨냥하던 이 운동이 최근에는 텍스트의 혐오와 차별 정서를 재검증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움직임이라는 입장과 당대 시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배제된 과격한 흐름이라는 반박이 대립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즉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운동은 난데없이 고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 미화 논란을 낳은 이 영화를 영원히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흑인 시나리오 작가 존 리들리가 바람과 함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HBO Max에서 이 영화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전 영화 팬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영국 BBC에 따르면 2003년 방영된 TV 코미디 시리즈인 리틀 브리튼은 넷플릭스 등 OTT에서 퇴출됐습니다. 백인 출연자가 흑인으로 분장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흑인 유해 인종이 흑인 역할을 하기 위해 분장을 하는 블랙페이스는 인종차별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 클래식 애니메이션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월터 디즈니 만화 영화는 소수 인종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기 코끼리를 주인공으로 삼은 덤보가 대표적입니다. 애니메이션 덤보는 까마귀 떼 대장의 이름, 덤보에서 까마귀 떼 대장의 이름은 짐 클로우입니다. 이는 흑인을 낮춰 부르는 멸칭이어서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짐 클로우는 18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끈 흑인 비하 코미디 쇼 캐릭터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1876년 미국 내 인종 간 분리를 합법화한 흑백 분리법을 짐 클로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페미니즘 역시 고전을 재평가하는 기준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007 시리즈는 본드걸에게 성적 이미지만을 부각해 소모적으로 활용한다는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문학에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 주인공 김첨지를 그리는 방식이 여성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PC의 유세가 고전을 재평가할 정도로 강해지면서 현대예술가는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게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앞선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에게 국내 거주 중국 동포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한 데 대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줬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동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키운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당대 시대적 배경을 살피지 않은 채 작품의 퇴출만을 요구하는 것은 문화 아카이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품 전체가 아닌 몇 장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맥락에서 디즈니의 OTT, 디즈니 플러스는 일부 애니메이션에서 인종차별 요소를 포함한 장면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프로그램은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적 묘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품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퇴출 위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바로잡으려는 PC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